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원에서 싸워 6주 굴절, 2주 뇌진탕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난치는 것을 싸우는 것으로 본 친구가 아들을 때려 말리면서 말린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학부기를 신청했고 아들은 서면사가, 상대 아이는 4시간 교내 봉사, 부모와 아이 특별교육 2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출석 정지를 요구했고 심한 장난을 말린 행동은 옳은 일이라는 위원장의 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소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 또 다른 친구와 시비가 붙어 코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또 1차 화이자 백신을 맞고 온 날부터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달여 사이에 여러 일이 생기니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아이 일과는 무관하게 심신이 약한 상태라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피 안에 저는 편안합니다. 병들어도 웃고 나이 들어도 웃겠습니다라며 108배를 합니다. 스스로 편안하다 하지만 일이 생기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보지만 쉽게 지쳐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불안장애와 부정적 요소는 없는데 화가 많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데 상대 아이와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헤매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참 안전하게 별탈 없이 커졌으면 아마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형제간에 다투기도 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저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서로 싸워가 칼부림을 해가 한 명이 죽고 이런 거를 학교 안에서 겪기도 했거든요. 뭐 매달 보면 그 교실 벽에 뭐 누구는 무기정학, 누구는 뭐 한 달 정학 이런 것이 늘 붙어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학생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고 살다 보면 일부 학생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또 그것이 한 학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학생이 그렇고 어떤 때는 저 학생이 그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자라서 나이가 이제 제가 이제 해를 넘기면 70이 되는데 그러면 옛 친구들을 보면 그때 착실한 아이도 지금도 착실한 사람도 있고 그때 착실했는데 뒤에 삶이 힘든 사람도 있고 그때 우락부락 했는데 지금 아주 이렇게 사람도 재미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 깡패같이 노더니 늙어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원에 가서 이렇게 싸웠는데 학교에서도 아니고 학원에서 싸웠는데 상대 아이가 본인이 지금 학부형이 설명한 대로도 무슨 악의적으로 우리 아이를 때렸거나 돈을 뺏었거나 무슨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다투게 됐고 그것이 이렇게 심해서 다치게까지 됐다. 아마 이런 경우라면 그걸 갖다가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처벌하는 것은 일종의 복수심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갖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를 할 거냐. 그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 처벌을 안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다. 처벌은 지나간 일에 대한 복수가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열을 잘못했는데 부모가 만약에 100을 처벌하게 되면 아이는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이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처벌이라고 하는 복수는 되지만은 교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발하기 때문에 걔가 다시 또 복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들은 이렇게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미성년자들은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안 가고 교화 위주로 한다 해서 이게 처벌의 수위를 매우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뭐 잘못을 저질러도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좀 더 큰 나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지금 사건마다 보고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청소년기에 일어난 것은 가능하면 처벌보다는 교화 위주로 하는 게 우리 사람의 길이고 또 우리 전체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편 학생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때려서 이렇게 중상을 입혔다 하는 걸 생각하면 괘씸하고 분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어난 사건의 시작이 비교적 악의적인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생겨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하고도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내 아이지만은 내 아이도 이렇게 어떤 문제를 대화나 합리적으로 푸는 게 못 되고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돌아보면서 상대편 아이를 처벌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어른들이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만 치료받을 게 아니라 아이도 학교에 가서 갈등이 자주 있으면 학우들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도 이게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도 좀 치료를 받고 상대 아이는 그것이 뭐 상습인지 이제 이런 걸 체크해 보면 되거든요. 상습이다 하면 처벌은 안 하더라도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야 되고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내 아이에게 부모가 있듯이 그 아이에게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너무 처벌 위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뭐 의문이 있거나 있으면 얘기 다 하세요. 이 일을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아이를 치료하고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 엄마하고도 얘기가 잘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경찰서를 가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잘 해서 합의를 해도 학부기를 신청한 이유는 학교 안에서라도 이 아이들이 둘 다 어떤 뭐
교육이든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부기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상대의 어머니가 이제 학부기를 신청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또 그 아이는 이제 누구 엄마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들리고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감정이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은 일일 뿐이고, 제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 상대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 흐트러지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는, 아, 이거는 내가 사람하고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 전에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이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그냥 이 주문득절만 계속 금요시청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 일이 이렇게 터지면서 음, 터지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상대 엄마가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고 해도 제가 제 거를 지켜야 되는 건지 어,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상대 엄마 입장에서는 서로 얘기해서 이게 무마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서 또 학폭에다 일을 제기하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지 않을까요? 서로 얘기가 안 됐으면 몰라도 서로 만나가 얘기가 된 뒤에 학폭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대 부모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본인이 말한 대로 이거 자체는 무마됐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폭력 문제는 다뤄졌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학폭위에 신청을 해서 학폭위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를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학폭위에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얘기가 됐는데 굳이 학폭위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기분 나빠가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거는 저는 맞지가 않다. 그냥 이 사건이 앞으로 폭력을 막는데 이런 해결 방식은 도움이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더 처벌이 내려져야 아이들이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상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가 선다면 저는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나빠가지고 고소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 엄마로서는 자기 아이의 장래에 이게 어쨌든 학적부에 조금이라도 이런 게 기록이 되게 되면 취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장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형들은 가능하면 그런 기록이 안 남도록 돈이 들더라도 미리 이렇게 배상을 하고라도 이걸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 가진, 자식 가진 부모들의 대부분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자기가 조금 감정 조절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크게 다친 아이의 엄마 생각도 당신이 좀 해보시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더라도 이렇게까지 다치게 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당신 아들이 이 폭력이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됐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으로서 학교에 알려야 되고 학교에 지도가 있어야 미래에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 만약에 당신이 나로서는 최대로 감정을 절제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고소를 하려다가 그래도 같은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 정도로
학교에까지 알리는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그 부모는 어떠냐면 자기가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녀가 한 거니까 우선 병원비 물고 뭐 물고 이 정도 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왜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 왜 남학생들이 여학생 성추행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 그 과대학생들이 다 퇴교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무조건 퇴교시켜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 의사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의과대학에 다니는데 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거를 무마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마해 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제2 요즘은 이제 피해가 발생한다. 또 이렇게 여론이 또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는 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틀렸으면 그냥 내가 고발을 하면 하지 그 감정을 갖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 일이. 근데 자꾸 이제 숨이 막 턱이 차는 느낌이 들고 일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자꾸 숨이 턱이 차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건이 나도 그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건이 한 번 나도 교통사고에서 죽는 사건이 더 크지. 작은 사건이 10번 나는 것보다 큰 사건 한 번 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2번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장애가 될 만큼 또는 학교에 못 다닐 만큼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사건들이 몇 개 연달아 났을 뿐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돌리냐 하면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작은 사건을 연달아 겪는 마음의 자세는 큰 사건을 막기 위해서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은 재앙들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그걸 긍정적으로 보라. 이런 거를 옛날 말로 액땜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연달아서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일의 눈이 6번 만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던져보면 연달아 2번 나올 때도 있고 10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들을 한번 이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자꾸 분쟁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도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 아들의 심리 검사나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것을 감당하는 본인이 이런 일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도 심리적으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일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다가왔다면 본인이 이제까지 인생을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다 하는 반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